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유치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메디노가 익산 3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익산시 및 전북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개 기업이 유치돼 1,000억 원 넘게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음파하우스 공항 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보 의원은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임주 시장은 부담구역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등동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우범지대로 전락해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19억 원을 들여 거리 경관을 바꾸고 자치 공간을 마련했지만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유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메디노가 3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4개 기업의 투자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레드바이오 기업의 투자 협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 메디노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디노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 제3일반산단 9,91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꼭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동물들한테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익산시에는 4개의 레드바이오 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오가노이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배양 적혈구 개발기업 레드진, 천연물 바이오 제품 생산기업 JBK랩이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업체의 투자 금액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100억 원, 레드진 69억 원, JBK랩 1,000억 원, 메디노 150억 원 등 모두 1,319억 원입니다. 이들 업체가 제3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르면 2026년부터 24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됩니다. 특히 레드바이오 기업이 익산에 몰리며 연구개발과 관련 제품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익산에는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원광대병원 등 의료계와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시 핵심 사업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익산이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의 바이오 특구 지정 발표를 앞두고 전략적 MOU를 체결한 전북자치도와 충북도. 익산의 레드바이오 기업들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 특구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오송과 익산을 잇는 레드바이오 산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3산업단지의 바이오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노는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익산시와 1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메디노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 3산단 9,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치료제 생산 공장을 짓게 되며 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군산과 익산의 수소기업 4곳이 도내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군산의 모나 주식회사, 우남기공, 성현, 익산의 가야미 등 도내 수소기업 14곳을 수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수출 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익산역 광장이 빛의 광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동부광장 570제곱미터에 프로젝터 2대, 동작 감지 센서, 스피커가 설치돼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월을 활용해 익산의 역사와 현재를 빛과 보석으로 표현하는 아트 캔버스 인 익산이 운영됩니다.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은 익산만의 10대 명소를 발굴해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야간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조성지인 익산역 광장은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군산역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오늘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역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16개 사업에 3,829억 원을, 군산시는 544억 원을 지원했지만 명신의 완성자 포기로 동력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 사업에 12억 8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관할권 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해상 경계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관할권 결정을 위해 결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담았습니다. 또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중분위에서만 심의 의결하지 말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고층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부담구역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남단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 지난 2022년 6월 한 건설업체가 29층 7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군산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강임준 시장의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부담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개월 안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협의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며 상국기관인 국토부로부터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의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군산시가 부담금 대신 도로로 기부 체납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기부 체납과 부담금의 균형성,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해당 부지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전부터 아파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부담구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 요구는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측과 짐 출입로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기부 체납하기로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내라 해서 허가의 교통영향 평가에서 허가 조건으로 그걸 다뤄줬기 때문에 부담 지역이 아니더라도 말하자면은 그런 부담을 시켜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서 지난 2022년 8월 지정된 지곡동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점 전후로 신청과 승인이 이뤄지면서 부담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최종 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선임안을 보면 상임위원장 후보로 분류됐던 한병도 의원은 행안위에 배정됐습니다. 또 이춘석 의원은 변함없이 국토위에 배정됐지만 신영대 의원은 환경노동위에서 기재위로 바뀌었습니다. 도내 의원을 살펴보면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 이원택 의원은 농림해양위 간사,
윤준병 의원은 농림해양위, 박희승 의원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고 안호영 의원만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배정됐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익산시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 일부만 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부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속한 지자체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대응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자녀 1인당 기본 공제액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녀 1인당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 세액 공제액은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익산과 군산 지역 후보 6명이 자신이 지출한 선거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 김제 부안갑에 출마한 신영대 민주당 후보는 1억 2,500여만 원을,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는 3,700여만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또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1억 200여만 원, 김민석 국민의힘 후보는 5,400여만 원, 익산을 한병도 민주당 후보는 1억 6,800여만 원, 문용회 국민의힘 후보는 4,800여만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임기 3년의 대표이사를 공모한 결과 1명만 접수를 마쳐 재공모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7일까지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 결과 1명만 접수해 빠르면 이번 주 다시 공고합니다. 시민발전 임원 후보 모집 공고에는 모집 인원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공모에도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신청자 가운데 임원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코스트코 입점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왕곡면 코스트코 입점 부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었으며 코스트코 입점 시 우려되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익산시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억 원을 들여 거리 경관을 바꾸고 별도의 자치 공간을 마련한 곳이 영등동 청소년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외면하고 있고 밤에는 우범화되면서 이곳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동 패션 로데오 거리. 디귿 모양의 250m 구간은 청소년 문화의 거리입니다. 익산시가 당초 기획했던 차 없는 거리는 도로 폭이 10m가 넘어 관련 규정상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일방 통행이 적용됐고 도로 한쪽은 주차장으로 전락해 차량이 점령한 상황. 수억 원을 들여 기존 상가를 매입해 만든 청소년 자치공간 닭꿈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내역을 보면 전문가 특강 등 대부분이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결국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조차 없는 특화 공간이다 보니 오히려 청소년들은 이곳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많이 오나요? 청소년들이요? 많이 오니까 많은데. 사무실 하나 분담시키기 하고 여기서 누가 뭐 하겠어요? 익산시는 2년 전부터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나서 지금까지 1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만 되면 일부 청소년들이 몰려와 담배를 피는 등 우범화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오히려 청소년 문화의 거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이고, 그냥 앉아서 이런데 앉아서 담배 피우고 나는 장난치고 앉아서 담배 피우고. 당초 취지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취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참여는 물론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키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정작 주인공이 사라진 청소년 문화의 거리. 청소년이 활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마련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쯤 익산의 자택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의 한 2차 전지 소재 생산기업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오식도동의 한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m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자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공장은 지난해 5월과 6월 시험 가동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9시 15분쯤 군산 내초동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레인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환경단체를 감사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A환경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 연구 등의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보조금 용처를 밝힌 정산용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익산시는 세금 계산서 등 금융자료를 분석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해상에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2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28분쯤 새만금 방조제 너울쉼터 해안가에서 길이 160cm, 둘레 76cm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14분쯤에는 길이 104cm, 둘레 77cm의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상괭이 사체는 발견 당시 부패가 심했고 불법포의 흔적은 없어 폐기 조치됐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6마리로 늘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 주말 군산이 공포에 떠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46분쯤 군산의 한 인터넷 카페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글과 범인을 못 잡았으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SNS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민과 청소년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익산과 군산 초중학교 6곳이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전북특자도 교육청은 지난해 이리 백제초와 부송중 등 10개 학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신청을 받아 18개 학교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관심학교로 지정된 익산 4개 학교에 더해 이리 남초와 영등초, 회현중 등 군산과 익산 각각 3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관심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는 IB 관련 기초 연수 등을 이수받을 수 있고 향후 후보 학교 과정을 거쳐 IB 인증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 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회한 모습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북한 공작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해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김제 망해사 일대의 자연유산 지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제 진봉사 망해사 일원에 대한 명승 지정을 가결했습니다. 자연유산위원회 측은 망해사 화재가 자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제 진봉면 신포리에 자리한 망해사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망경강, 서해가 어우러져 낙조가 절경을 이루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창 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 수박의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 조건부로 심사에 합격했으며 서류 보완과 2달 동안 공고를 거치면 고창 수박 원산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수박은 10년 넘게 국가 브랜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지만 타 지역의 일부 저품질 수박이 고창 수박으로 둔갑하기도 해 이미지가 훼손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이 도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관한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서 도내 후계 농업 경영인 111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444명 중 25%를 차지한 것이며 도는 8년 연속 가장 많은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영농 확대 자금 2억 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고등학생 축구팀이 금석배 축구대회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전북 1위고는 지난 8일 대회 본선 경기에서 대전 유성생명고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U17 유스컵 본선 16강에서도 1위고와 전주공고가 맞붙어 승부차기 결과 패배했고 군산 제1고는 경기 안양공고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금석배 고등학생 축구대회는 오는 14일, U17 유스컵은 13일에 결승 경기가 치러집니다. 도교육청이 의학학 계열과 전북권 주요 대학 입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의대 증원으로 호남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443명으로 늘어난 만큼 오는 13일 의학학 계열 대입 지원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 15일에는 군산대와 원광대, 전북대 등 도내 6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전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 입학 전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설명회는 도교육청 창조날의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며 일주일 뒤 도교육청 유튜브에 설명회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익산시의회의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 짓는 올해 첫 정례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제261회 정례회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8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과 영화 세트장 운영 조례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첫날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김순덕 의원은 춘포면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을, 이종현 의원은 소규모 파크 골프장 조성을, 김충영 의원은 탄력적인 방역 활동 운영을, 신용 의원은 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 도입을 익산시에 건의했습니다. 또 한동현 부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식품기업은 포장재 안전성 시험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 패키징 센터를 통해 식품 포장과 관련된 87개 항목의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검사 성적서 발행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동 본소에 아이들과 시민들의 무더위를 막아줄 대형 그늘막이 생겼습니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야외 놀이터에 기후 친화 폭염 쉼터를 조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여름철 아동의 건강한 야외 활동이 보장되고 폭염에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시민갤러리에서 6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김민 개인전 1월 선유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적인 궁중장식화의 하나로 꼽히는 1월 오봉도의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시킨 한국화 작품 18점을 볼 수 있는데요. 김민 작가는 현재 국민대 문화재 보존 수복학과의 겸임교수, 동덕여대 만화학과 겸임교수 및 원광대 회화문화재학과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